정책자금 신청을 앞두고 계신 대표님이라면 딱 30초만 주세요. 정책자금에서 떨어지는 사유는 10가지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사업 실력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모르고 넣으면 반년이 묶입니다. 저희는 벤처경영연구소 발음입니다. 지금까지 누적경영 상담 15,000건을 넘겼고 대표부터 자영업자 출신입니다. 저희는 퍼센트 성공 보수를 받지 않습니다. 비용을 먼저 공개하고 불만족하시면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오직 정직과 전문성으로 일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파는 이야기부터 하지 않겠습니다. 떨어지는 이유 10가지부터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8,000원. 이 돈 때문에 정책자금에서 떨어진 사장님이 계십니다. 사업이 부실해서가 아닙니다. 서류를 못 써서도 아닙니다. 지방세 8,000원이 밀려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더 아픈 건 그 다음입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공개한 융자 제한 기업 기준에는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기업평가에서 탈락 또는 융자 결정 후 전액 지원을 포기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떨어지는 순간 6개월이 묶입니다. 10분이면 확인했을 일이 반년이 되는 겁니다. 오늘은 정책자금에서 떨어지는 사유 10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오늘 밤에 직접 확인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상담에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일단 넣어보고 안 되면 다시 하죠. 이 한마디가 가장 비쌉니다. 정책자금은 한 해 예산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6개월은 그냥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예산이 줄어드는 시간입니다. 반년을 흘려보내면 돌아왔을 때 남은 자리가 없습니다. 더 답답한 게 있습니다. 대부분의 탈락 사유는 사업 실력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세금 몇천 원, 등기부에 남은 표시 하나, 서류 제출 기한 며칠, 이런 것들입니다. 미리 봤으면 안 떨어졌을 일로 떨어집니다. 먼저 서류를 떼기 전에 끝나는 것 3가지입니다. 첫째, 사업자가 휴업이나 폐업 상태인 경우입니다. 융자 제한 기업, 목록 2번이 휴폐업 중인 기업입니다. 실제로는 영업하고 계셔도 행정상 휴업으로 잡혀 있으면 그대로 탈락입니다. 이건 해결이 간단합니다. 홈택스에서 재개업 신고를 하시고 실제로 영업하신 다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순서만 지키면 되는 문제인데 순서를 몰라서 떨어지십니다. 둘째, 융자 제외 업종인 경우입니다. 도박, 사행성, 유흥 관련 업종은 애초에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서 함정은 간판이 아니라 사업자 등록증의 업종 코드로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실제 하시는 일과 등록된 업종이 다르면 엉뚱한 이유로 걸립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열어서 업태와 종목부터 확인하십시오. 셋째, 사업자 등록번호만 바꾼 형식적 재창업입니다. 기존 사업을 정리하고 번호만 새로 내셨다면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대표자도 그대로, 업종도 그대로, 사업장도 그대로인데 번호만 바뀐 형태는 새로 시작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건 나중에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업 관련 자금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사업자 등록과 폐업 시점부터 설계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숫자가 막는 것들입니다. 넷째, 세금 체납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8,000원이 여기입니다. 융자 제한 3번인데 금액 기준이 없습니다. 8,000원이든 800만 원이든 결과는 같습니다. 확인은 반드시 2곳에서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국세, 위택스에서 지방세. 국세만 보고 안심하다 지방세에서 걸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자동차세나 주민세 몇천 원이 남아있는 걸 본인만 모르십니다. 다섯째, 신용정보원 등록입니다. 융자 제한 4번이 연체, 대위변제, 부도, 금융질서문란, 회생과 파산 등록 기업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본인은 다 정리했다고 생각해도 기록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대위변제가 그렇습니다.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준 것이라 본인은 체감조차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크레딧 포유에서 직접 조회하시면 됩니다. 무료입니다. 등록된 게 있다면 반드시 해제일까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섯째, 자본 잠식입니다. 차입금과 부채가 쌓여 자기 자본이 마이너스가 되면 한계기업으로 분류됩니다. 융자 제한 11번에 2년 연속 적자로 자기 자본이 잠식된 기업, 3년 연속 이자 보상 배율 1.0 미만인 기업이 들어갑니다. 이건 신청할 때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라 결산 시점에 관리하셔야 합니다. 일곱째, 매출이 너무 적은 경우입니다. 공고문에 매출 얼마 이상이라고 적힌 기준은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 심사에서는 매출이 연 1,000만 원 수준으로 낮으면 대부분 통과되지 않습니다. 정책 자금도 결국 갚을 수 있는지를 보기 때문입니다.
현금 매출을 신고하지 않고 넘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금을 아끼려는 것인데 그 대가로 재무제표가 비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빈 재무제표 때문에 정책자금도 보증한도도 막힙니다. 누락하던 매출을 제대로 잡았을 때 늘어나는 세금과 그걸로 열리는 자금의 크기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없는 매출을 만들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실제로 발생한 거래인데 신고에서 빠진 것을 현금 영수증이나 세금 계산서로 정상 처리하시라는 의미입니다. 가공거래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이고 적발되면 부결 정도가 아니라 형사 문제가 됩니다. 마지막은 등기부와 시계가 막는 것들입니다. 여덟째, 사업장이나 자가주택의 경매, 압류, 가압류, 가처분이 있는 경우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항목입니다. 사업장만 보는 게 아니라 대표자명의 자가주택까지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시간 조건이 붙습니다. 말소하셨더라도 등기 접수일 기준 3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어제 풀었다고 오늘 신청하시면 떨어집니다. 이 3개월을 모르고 넣었다가 6개월이 묶이는 경우를 정말 자주 봅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 부등본을 떼어 말소 등기의 접수일자를 확인하십시오. 참고로 발급하실 때는 열람용이 아니라 제출용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겉보기엔 거의 같은데 용도 표시가 달라서 서류가 통째로 반려됩니다. 아홉째, 신청 후 서류 제출 기한입니다. 정책자금은 접수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신청 후 영업일 2일에서 5일 안에 요구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그대로 탈락입니다. 접수에 성공하고 안심하다가 서류 준비하느라 며칠 보내면 끝납니다. 그래서 접수 전에 서류를 다 만들어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열째, 예산 소진입니다. 가장 허무합니다. 자격이 다 맞아도 예산이 없으면 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 접수 시작 시간에 수천 명이 몰려 몇 분 만에 마감되기도 합니다. 올해는 늦었으니 내년에 하자고 하셔도 문제는 남습니다. 연초에 신청이 몰리기 때문입니다. 확인해 보셨는데 걸리는 항목이 나왔다면 여기서 중요한 건 정리 순서입니다. 소요 기간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끝나는 것 세금 체납입니다. 납부하시고 완납 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그날로 정리됩니다. 국세와 지방세 완납 증명서가 각각 필요합니다. 몇 달 걸리는 것 신용정보 해제, 그리고 압류 말소 후 3개월입니다. 신용정보 해제일이 다음 분기라면 이번 접수는 포기하시는 게 맞습니다. 무리해서 넣으면 6개월이 추가로 묶여서 오히려 더 늦어집니다. 한 해를 봐야 하는 것, 자본 잠식과 매출입니다. 결산을 다시 받아야 하고 다음 회계연도 실적이 반영되어야 숫자가 바뀝니다. 이걸 구분하지 않고 한꺼번에 하려다 보면 결국 아무것도 못하고 또 급하게 넣게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10가지 중 8가지는 오늘 밤 10분이면 확인됩니다. 국세와 지방세는 홈택스와 위택스에서, 신용정보와 해제일은 크레딧 포유에서, 자본잠식은 최근 3년 재무제표에서, 압류와 말소 후 3개월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휴폐업 상태와 업종은 사업자 등록증에서 확인하십시오. 10가지를 순서대로 확인하실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위 8가지는 직접 확인하시면 됩니다. 굳이 비용을 드릴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걸리는 항목이 하나라도 있다면 지금은 신청할 때가 아니라 정리할 때입니다. 전문가가 필요한 건 확인했는데 걸리는 게 있을 때 그걸 어떤 순서로 정리할 것인가 부터입니다. 떨어지신 사장님들이 컨설팅을 찾다가 수수료 앞에서 멈추십니다. 얼마인지 말해주지 않고 상담부터 오라는 곳이 많아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먼저 공개합니다. 정책자금 신청 지원은 50만 원입니다. 댓글에 자금이라고 남겨주시면 오늘 말씀드린 10가지를 순서대로 확인하실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8,000원 확인에 10분 모르고 넣으면 반년입니다. 오늘 밤 10분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 감사합니다.